제가 지금까지 뇌 연구를 해오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있어요. 작년 겨울, 제 연구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75세 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잊어버려서 울고 계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영어 회화 수업을 들으시고 새로운 요리법을 외워서 가족들에게 만들어주시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입니다. 서울대 뇌과학연구소에서 25년 동안 기억력과 뇌염증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박사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치매나 뇌질환 같은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다만 몇 가지 작은 습관들이 바뀌면서 뇌에 염증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게 기억력을 급격히 떨어뜨린 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까 뭘 하려고 부엌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말을 하다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말끝을 흐리게 되는 경험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우리 엄마도 이랬으니까 유전인가 봐. 비타민이나 좀 더 챙겨 먹어야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25년 동안 확인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나이도 유전도 아니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뇌를 서서히 병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영양제의 절반 이상이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비타민을 드셔도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을 드셔도 흡수되는 방식이 틀렸다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박사님, 저는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는데 왜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었거든요.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를 보면 기억력 저하는 뇌 속 만성 염증과 에너지 전달 시스템의 불균형에서 시작돼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기억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75세 할머니도 단 4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손자 이름은 물론이고 새로운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3번, 각각 2분씩 투자해서 작은 습관을 바꾸신 것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균형회복법,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69세 이명숙 님이 제게 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말이 입까지 올라오다가 사라져버려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어제 뭘 했는지도 가물가물해요 라고 하시면서 많이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특별한 뇌 질환이나 치매 징후는 없었어요. 다만 잇몸 염증이 꽤 심했고 밤에도 자주 깨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명숙님께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습관 변화였어요. 잠자기 전에 물 한 컵으로 입안을 천천히 헹구는 습관,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 한 알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불과 3주 만에 이명숙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정말 맑아요. 어제 있었던 일들이 또렷하게 생각나고 사람 이름도 금방 떠올라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부분이에요.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이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기억력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입속 염증을 방치하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잇몸이 좀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거든요. 잇몸 속에 있는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뇌까지 도달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한국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구강염증이 심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저하 위험이 2.4배나 높았어요. 이게 단순히 입안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실제로 72세 김영수님 같은 경우에도 양치하는 방법만 바꿨는데 머리가 확실히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에 양치하시고 특히 자기 전에는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는 습관을 만드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게 닦기보다는 부드럽게 잇몸을 자극하지 않게 닦는 거예요. 요즘 양치할 때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양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입마름과 입호흡 문제예요. 침이 줄어들면 입안의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 세균들이 만드는 독소가 뇌로 가는 염증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국내 치매 예방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구강 건조가 있는 그룹에서 기억력 저하율이 1.8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68세 박정수님은 입으로 자던 숨을 코로 바꾸고 나서 두통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물을 한 모금씩 자주 드시고 밤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무조건 물만 많이 마시기보다는 염분 균형도 함께 유지하셔야 해요. 자는 동안 입이 자주 마르신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 청소 시스템의 중단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내거든요. 미국 신경과학연구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깊은 수면이 부족할수록 기억력 저하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해요. 74세 윤혜옥님은 저녁에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한 다음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드신 후 숙면을 되찾으셨어요. 취침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면제는 일시적인 도움만 줄 뿐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잘 안 나신다면 수면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로 좋은 지방 부족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말라가고 신호 전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든요. 유럽에서 진행된 지중해식 식단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력 유지율이 35%나 높게 나타났어요. 70세 최성자님은 밥을 지을 때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을 넣는 습관을 만드신 후 머리가 확실히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짓기 전에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다만 트랜스 지방이나 튀김에 사용한 기름은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요즘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는 비타민 B군 결핍 문제예요. 비타민 B는 뇌의 전선 피복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족하면 뇌 신호가 흐릿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국내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B군을 보충한 후 인지 기능이 개선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어요. 66세 장미경님은 멀티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한 후 집중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 후에 비타민 B군과 오메가3를 함께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에 섭취하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멀티비타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물과다 섭취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문제예요.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피 속의 염분이 희석되어서 세포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대한영양학회에서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정하다고 권장하고 있어요. 65세 김성태님은 물을 시간마다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만드신 후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1시간 간격으로 한 컵씩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 짠맛이 자꾸 당긴다면 몸이 전해질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뇌를 무너뜨리는 요소들만 줄여도 기억력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뇌를 적극적으로 깨우는 실천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하루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걸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했어요. 아침에는 에너지 점화, 점심에는 햇빛과 산소 공급, 저녁에는 휴식과 회복이 핵심이거든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은 뇌의 에너지를 점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사 후에 오메가3와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두 영양소가 만나면 뇌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도와주거든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쓰리고 흡수율도 떨어져요. 아침마다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점심 루틴은 햇빛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집중하셔야 해요. 점심 식사 후 10분 정도만 산책하시면서 햇볕을 쬐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비타민 D3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햇빛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에 받는 자외선이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점심 후에 바깥 공기 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저녁 루틴은 뇌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 하나를 드시고 조명은 낮추고 휴대폰은 멀리 두세요. 마그네슘은 뇌와 근육을 이완시켜서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다만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밤에 자주 깨서 뒤척이신다면 이 루틴을 꼭 시도해보세요. 집중력을 높이는 특별한 루틴도 있어요. 시티콜린, 커큐민, 포스파티딜세린 이 3가지 영양소는 뇌회로를 새로 깔아주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티콜린은 뇌세포막을 재생시키고 커큐민은 염증을 줄이며 포스파티딜세린은 기억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요. 하루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시면 되는데 고용량 제품보다는 균형 잡힌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말이 자주 끊기신다면 이 조합을 고려해 보세요. 식단 루틴에서는 지중해식 기본기를 적용하시면 돼요. 밥을 지을 때 좋은 오일 한 스푼을 넣고 반찬은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시고 후식으로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드시면 완벽해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기억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다만 가공식품이나 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오늘 저녁 메뉴는 어떤 식단으로 준비하셨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분 섭취 루틴도 중요해요. 뇌는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 컵 정도가 적당해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뇌에 지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되면서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요. 운동 루틴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증가해요. 꼭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충분해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마치 뇌에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루 루틴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실천하시면 머리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집중력도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력 저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의 굶주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건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영양과 수면 그리고 염증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잘못 관리해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잊어버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대화할 때 말이 자꾸 끊어지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지속될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길을 잃거나 가족의 이름도 헷갈리는 상황까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어제 있었던 일들이 또렷하게 기억나며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말이 술술 나와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집중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도 몇 주 후에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지시더라고요. 특히 대화할 때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지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의욕도 생기시더라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밥을 지을 때 좋은 오일 한 스푼 넣기, 식사 후에 비타민 한 알 드시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 한 알 드시기.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밥 지을 때 오일 한 스푼 넣는 거예요.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크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고 하루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다른 좋은 습관들도 하나씩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뇌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뇌세포 연결이 만들어지고 적절한 자극과 영양을 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줘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주 후에는 분명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으로 치매를 늦추는 비밀 루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어요. 수면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글림프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뇌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 그리고 깊은 잠에 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기억력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